예, 소방시설 전기회로 24년도 개정판에 대해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105페이지에서 115페이지의 비상방송 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상방송 설비의 목차입니다. 비상방송 설비의 P형. 지금 강의 메모 이 내용은 책이 없는 겁니다. 제가 강의를 녹화하면서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이제 교재 위에 써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메모를 해 놓은 겁니다. 이것도 이제 1, 2 경계구역 그리고 비상의 앰프와 연결됐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마찬가지로 지구 음향장치 확성기 배선이 단선되어도 이에 대한 단라 보호 장치를 설치한다는 조건으로 이제 회로 배선을 연결하는 겁니다. 비상방송은 아주 예전부터 그 화재로 인하여 그 층의 그 확성기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 이렇게 기준이 이미 있었죠. 그걸 이제 2년 전에 자탐에도 확대해서 이제 개정을 한 거죠. 근데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냥 기존에 이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층의 화재량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그 기준이 만들기 전과 같이 생각하고 각 층에 단락 보호 장치를 설치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1경계 구역을 보면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작동으로 비상방송의 방송이 나가는 거니까 자탐과 같이 연결돼서 설치하는 거죠. 비상방송만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가 작동이 되어서 비상방송의 앰프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비상방송은 그 자동화선으로 6선이 기본선이라 했죠. 전화선이 빠지고 7선에서 6선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에다가 비상방송의 확성기 스피커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 필요하죠. 그러면 6선 플러스 2선, 그러니까 이 6선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방송의 스피커 또는 확성기가 2선에서 8선입니다. 8선에 또 하나의 경계구역이 늘어나면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회로선만 늘어나는 거죠. 8선 플러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회로선이 늘어나서 9선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종도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하고 각 층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속 한 2개의 선을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고 비상방송 스피커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설치하고 각 층에 확성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공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비상방송이나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그 층에 단라 보호장치를 설치해가지고 화재가 나서 이게 뭐 합선 쇼트가 됐다든지 하면은 이 차단 장치가 다운돼 버리겠죠. 그럼 차단 장치가 작동되면은 여기에 더 밑층으로 이 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죠. 다른 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러니까 각 층마다 이렇게 차단기를 설치해 버립니다. 합선이 되면은 여기서 차단이 돼서 이 직선으로 올라가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벨선 2선과 비상방송의 확성기 플러스 마이너스 2선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비상방송 설비 P형을 그림으로 이제 4층에 이 스피커 위에는 자동화 탐지 설비가
내용이죠. 감지기가 설치되고 발신기가 설치되고 이 감지기 회로의 끝에 이렇게 종단장을 설치하고 여기서 그 자탐의 6선 기본선에 확성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2선이 추가되는 거죠. 그리고 3층에 내려오면은 8선에서 다시 여기는 8선이죠. 또 한층 더 내려오면은 자 회로선만 추가돼서 9선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층 더 내려오면 또 2층 회로선이 추가돼서 10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수신기로 가면 여기 이 부분에는 또 1층 회로선이 추가돼서 11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탐과 비상방송을 각각 자탐은 지구 염량장치나 배선, 비상방송은 확성기나 배선이 화전원에 단선되어도 다른 층에 경보나 방송에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할 것인데 이 단락 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수신기에서 각 층마다 비상방송 스피커 각 층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 올라가고 흥정성도 각 층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죠. 근데 그 시험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단락 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는다면은 자탐은 각 층마다 벨선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각 층마다 설치하고 비상방송의 확성기도 각 층마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이 그림을 제 도시기호로 표현한 것이요. 도시기호에도 익숙해야 됩니다. 그 설계 도면이나 시험 문제에서는 모두 도시기호로서 묻고 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부분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이는 이제 비상방송의 스피커 이제 조절을 해놓은 거죠. 비상방송은 1번에는 이제 6선이죠. 2번은 7, 8, 9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플러스 마이너스 2선의 모든 층을 사용한다 했죠. 그러니까 각 층마다 2선입니다. 수평으로도 2선. 그리고 제가 이제 책에 없는데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추가를 해서 이 점선이 말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경종 벨선입니다. 벨선이 이제 수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설치된 들 각 층마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차단 장치를 그러니까 그 화재로 인하여 단락 현상이 일어났을 때 차단 장치를 이렇게 설치를 하죠. 그 비상방송의 확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층마다 이렇게 차단 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이 층에 불이 났다. 그럼 쇼트가 나타나면은 바로 차단 장치가 다운돼 가지고 다른 층에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고 다른 층에는 아주 작동이 잘 되게 회로선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비상방송 차단장치도 이것이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차단장치도 이겁니다. 요 부분이죠. 이렇게 현장에 전부 이렇게 합니다. 그걸 각 층마다 이제 벨선이나 확성기선을 비효율적으로 설치 안 하겠죠. 그러니까 시중의 교재나 강의에서도 우왕좌왕 전혀 없습니다. 네, 개정되기 전에 회로의 내용과 같고 단지 전화선만 빠지면 됩니다. 비상방송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교통도를 1, 2 경계구일 때 상시한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죠. 그리고 여기 확성기 이 부분만 이제 합해져가지고 비상방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 6선에 확성기 플러스 마이너스 2선 8선이죠. 그러면 이제 요게 1경계구역이 8선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경계구역이 더 늘어나면은 이 지구선의 자동화재 탐지 설비 지구선, 회로선만 추가를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9선이 되는 거죠. 9선. 그러니까
고스란히 위에 게 이제 경종선만 추적해 볼게요. 자, 검정선이죠. 맞죠? 아래 단자대에서 이제 동일하게 또 이 단자대에서 수신기로 내려갑니다. 표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시등을 추적해 볼까요? 이 이제 녹색이죠. 이 표시등 같은 단자대에서도 별도로 선을 추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1, 2 경계구역이 다 표시등 선도 동일한 선입니다. 근데 이제 감지기선은 각각 다르겠죠. 왜 그러냐면은 수신기에서 1경계구역이 불어났다, 2경계구역이 불어났다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각각 별도로 회로선을 수신기와 연결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두 개의 경계구역을 도시기호로 표현한 게죠. 도시기호에 익숙돼야 됩니다. 발신기, 도시기호, 종단장, 자동식 스포트행 감지기, 비상방송 확성기, 스피커의 도시기호입니다. 그리고 수신기 옆에 이제 앰프가 연결돼 가지고 수신기의 신호가 화재의 신호가 앰프에 전달돼서 앰프에서 이제 비상방송 스피커로 방송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1경계구역에는 6선의 확성기 2선 8선이 됐죠. 1번은 8선입니다. 2번은 헤로스만 한 선이 추가돼서 9선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시간에 설명된 것 같이 지금 설계도면에는 거의 대부분의 설계도면에 이렇게 도시기호를 표시하고 요것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아주 정말 수준 낮은 설계죠. 수준 낮은 설계가 전국적으로 약속이라는 뜻이 예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30년, 40년 전에 건축 판정할 때도 이런 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선 이름의 상세 내용을 왜 설계서에 써주지 않습니까? 구면은 설계자 자기만 알고 이 구의 내용이 상세한 추측해서 이건 것 같다. 또 설계자는 또 다른 선을 계산해서 구선이 될 수 있겠죠. 아주 버릇이 나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 도면이 들어오지 않다면 소방서 건축 반장은 건축허가동에서 부동의를 내야 됩니다. 998이 설계자 당신만 알고 제3자인 내가 도면 검토라든지 다음에 공사를 하는 공사자라든지 감리를 하는 감리자 그리고 또 준공 후에는 관리자가 상세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암호만 표시하고 있느냐. 이렇게 부동의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더 한 걸음 더 나아서는 이렇게까지 설계도면 표현해주면 아주 정말 금상첨화죠. 자, 이거는 검토하기 좋습니다. 1경계구역은 배선, 표시등, 공동, 표시등, 응답, 회로, 공동, 스피커, 이거구나. 이렇게 하면 아주 쉽죠. 2번은 회로선이 하나 늘어났구나. 9선이구나. 그리고 또 시험을 볼 때 말입니다. 자, 이 도시기호를 이래놓고 1번, 2번의 수를 배선의 내용과 배선의 이름을 써라. 이러면 이제 이렇게 여백의 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숫자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틀릴 이유도 없고 또 빨리 풉니다. 아주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기는 이제 비상방송의 스피커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선으로 해서 각 층마다 공용으로 쓰고 여기 이제 각 층마다 단락 보호장치를 설치하겠죠. 이 비상방송은 아주 예전부터 화재 안전 기준에 화재가 나면은
화재로 인하여 단락 등의 그 현상이 일어나도 다른 층에 그 확성기 또는 배선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할 것. 아주 예전부터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비상방송도 이때까지 각 층마다 두선씩 하지 않고 대부분의 공사자들은 지름길로 가죠. 누가 이 선을 다 할 겁니까? 그죠? 이미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단락보호장치하는 건 이게 휴즈가 이제 끊기버리겠죠. 그러면은 더 이제 합선이 진행되지 않고 이것이 마무리되고 이 비상방송선은 살아있는 거죠. 자, 비상방송의 좀 전에 그림을 도시교를 표현한 거죠. 자탐을 빼고 비상방송 스피커만 이 2선입니다. 3도 2선이고 4도 2선이고 5도 2선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수만 올라갔죠. 그리고 이 점선은 책에는 없지만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거죠. 이렇게 공용으로 쓰고 이렇게 단락 보호장치를 각 층마다 설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제경보 방식 비상방송 전용, 그러니까 일반 군의 방송이 아니고 비상방송만 전용을 할 때는 여기서의 자탐은 감지만 이제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의 비상방송은 2선이죠. 비상방송만 이렇게 2선이 올라가서 각 층마다 사용한다 이거죠. 그리고 일제경보 방식입니다. 그 감지가 작동되면 전층에 방송이 다 올리는 게 일제경보 방식이죠. 그리고 비상방송 일제경보 방식은 이렇게 한 번 더 그리면은 있죠. 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각 층마다 이렇게 공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상방송과 할 때는 입니다. 자, 금정선이 비상방송선, 빨간선은 공통선, 청색은 업무용선입니다. 그러면 이 빌딩 내에서 공장 내에서 업무용으로 이제 현재 공무과장을 찾습니다. 공무과장은 총무으로 연락 주십시오. 이런 방송을 한다면은 공통선과 업무용선으로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감지가 작동된다든지 불이 나갔을 때는 공통선과 요 비상방송 흑식선으로 방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용선과 구분을 한 거죠. 그러면 시선이 올라가면서 비상방송 스피커는 이렇게 비상방송선과 공통선 그리고 업무용 사실은 이렇게 스피커를 다 같이 연결하죠. 그래가지고 비상방송의 스피커에서 비상방송이 나올 때는 선택적으로 불이 났을 때는 감지가 작동됐을 때는 이렇게 방송이 되도록 연결이 되고 업무용 방송을 할 때는 이렇게 이 선으로 방송이 되게 엠프에서 이미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겸용을 할 때 좀 전에 내용을 도시기호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이제 구분 경보 방식은 다음 시간에 나오겠네요. 자, 6번째 강의를 마치고 7번째 강의는 이제 비상방송 설비를 한 번 더 하면은 비상방송의 강의는 아마 7강으로서 비상방송 크게 많은 내용이 없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